16번입니다. 다음 중 레지스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장치이다. 자, 15번 앞 문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CPU 내에 위치한 임시 기억장치인 레지스트에 대한 문제죠. CPU 내부에 있는 임시 기억장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2번 레지스터의 크기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임시 기억 장치죠. 자, 그런데 무엇을 임시로 기억한다는 것일까요? 1번을 보면 그 답이 있죠.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고 나와 있죠. 즉 레지스터에 담긴 데이터의 크기만큼 CPU가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2번도 맞다, 옳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번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른 기억 장치이다. 자,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레지스터는 임시 기억 장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임시란 뜻은 날아가 버리는 기억이란 뜻이죠. 즉 휘발성 저장 공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비휘발성은 아니죠. 휘발성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잘못되었으니까 정답이겠죠. 그 다음 4번 구조는 플립플롭이나 레치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한다. 여기에서 언급된 플립플롭이나 레치란 뜻은 정보를 보관, 유지할 수 있는 회로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 볼까요? 다음 중 윈도우 10의 관리 도구 중 컴퓨터 관리에서 수행 가능한 디스크 관리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 제어판을 열어보아야 되겠죠. 시작 버튼에서 검색 제어판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도구라는 곳에 들어간 다음 컴퓨터 관리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디스크 관리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1번 볼륨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새 볼륨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륨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죠. 볼륨이라는 것은 파티션으로 나누어 놓은 동일 파일 시스템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C 드라이브도 사실 볼륨이죠. 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볼륨을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보기에 있는 것처럼 드라이브 문자를 변경할 수도 있죠. 물론 경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포맷도 실행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포맷이라는 걸 선택해서 포맷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기 4번을 보면 분석 및 디버그 로그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벤트 뷰어라는 곳에서 보기라는 부분을 눌러보면 이렇게 분석 및 디버그 로그 표시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이벤트 뷰어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당하지 않겠죠. 정답이겠죠. 그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10의 제어판 백업 및 복원에서 백업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백업 및 복원이라는 것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 버튼에서 검색 제어판을 선택한 다음에 백업 및 복원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백업 설정이라는 것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백업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죠. 이제 보기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백업 저장 위치의 백업 대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기를 보면 자동 선택 방식으로 백업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에 사용자 계정이 있는 모든 사용자의 기본 윈도우즈 폴더, 바탕화면 및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백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을 잘 읽어보면 라이브러리, 바탕화면, 기본 윈도우즈 폴더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 백업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을 눌러보면
이렇게 모든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작업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어서 4번 보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백업은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며 일정을 변경하고 백업을 수동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일정이라는 곳을 보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정기적으로 백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정 변경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사용자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예약 백업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수동으로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 3번 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직접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선택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직접 선택 방식으로 백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알려진 시스템 폴더의 모든 파일을 선택해서 백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나 음악, 사진 및 동영상 아래의 모든 파일이 백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아래의 위치를 확장하고 백업할 폴더를 선택해서 추가 파일을 백업할 수도 있죠. 이렇게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보기에서는 시스템 폴더도 백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폴더는 C 드라이브 아래에 있는 윈도우즈 폴더나 그 아래에 있는 시스템 30이나 그런 폴더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찾아보아도 시스템 폴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스템 폴더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번 정기적으로 예약된 백업 시간에 컴퓨터가 꺼져 있거나 절전 모드이거나 최대 절전 모드인 경우 윈도우즈 백업에서는 해당 백업을 건너뛰고 예약된 다음 백업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컴퓨터가 꺼져 있다면 당연히 안 될 테고 절전 모드나 최대 절전 모드를 해두고 나갔는데 그 시간에 백업한다고 컴퓨터가 막 돌아가고 있다면 절전 모드라는 것을 설정해 둘 필요가 없죠.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정답은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19번입니다. 윈도우즈 10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사진 보기 앱이라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2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데이터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메뉴 열었고요.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현재 사진이라는 앱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림판으로 열 수도 있고 포토샵이라는 앱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앱 선택이라는 곳을 눌러서 현재는 사진이라는 앱으로 그림 파일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판을 선택하고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라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림판으로 열리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기를 보면요.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어정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사용할 앱을 선택하라는 대화창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앱이라는 부분을 누르고 원하는 앱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앞으로 확장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은 이 프로그램으로 열리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을 보면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함께 삭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대화 상자에서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이 연결 앱을 삭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삭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이 앱과 이 파일을 연결해주는 역할일 뿐인 거죠. 실제 파일이 삭제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 기억 장치로 크기가 작고 충격에 강하며 소음 발생이 없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건 볼 것도 없이 3번 SSD, 예전에는 회전하는 디스크를 기계식으로 읽어드리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반도체처럼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SSD가 대세죠. 용량 대비 가격은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한번 사용해 보면 그 속도 때문에 다시 돌아가긴 힘들죠. 우리가 PC 업그레이드 할 때 가장 저렴하면서도 물론 하드디스크보다 비싸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격 대비 효율로 보자면 구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SSD로 바꿔주면 PC 업그레이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